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민주당 대변인 공보통으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당직으로 국민소통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지난 11월에 대국민소통당 발대식을 개최를 했더라고요. 네.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계획 갖고 계세요?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과 역할을 알려나가는 일이 국민소통위원회의 임무이고요. 두 번째는 언론 보도가 좀 잘못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면 그거를 정정하거나 바로잡는 일을 또 하고 있고 그거를 소통단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은 이렇게 국회에서 쓴소리도 좀 많이 하시고 날카롭다는 평을 좀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뵙기에는 좀 편안하시고 온화해 보이시는데 평소에 센 이미지 좀 억울하진 않으세요? 아니, 안 억울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좀 작잖아요. 네. 근데 화면상으로 이렇게 크게 클로즈 해가지고 잡기 때문에 얼굴이 엄청 큰 줄 알고 체격도 큰 줄 알아요. 맞아요. 깔끔하세요. 정말 네. 무서운 분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상이 강렬하잖아요. 네. 근데 이름과 얼굴을 함께 기억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장점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네. 권진영 님도 네. 세게 보이잖아요. 저 세고요. 보여요. 그래요? 네. 사람들이 저는 정말 막대해도 절대 해코지 안 할 것 같다고 많이 그런 얘기. 강해 보이셔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전 좋아요. 그렇죠. 강해 보이는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만나 뵈니까 진짜 제가 여러분께 대신 얘기 드릴게요. 해치지 않아요. 깨물지 않아요. 좋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소통위원장으로 네. 소통하는데 많이 애를 써주실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믿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김현 의원님과 함께 인생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책을 인생책으로 들고 오셨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바로 이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해찬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어떤 책인지 만나볼까요? 정치인 이해찬 대표의 삶의 기록이자 우리 시대 민주화 과정의 생생한 기록. 이해찬 회고록은 어린 시절 성장기와 1972년 유신 시기부터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대한민국 민주화와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두 개의 꿈을 향한 한 정치인의 쉼없는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오늘 인생책 이해찬 회고록입니다. 이해찬 대표님과는 워낙 인연도 있으시다고 알고 있고 정치적인 멘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분이 한 50년 이제 학생운동, 청년운동, 그다음에 이제 제도권에 들어와서 민주화운동 이렇게 해서 50년을 한결같이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202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정치 활동을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서 살고 계시는데 네. 정치를 하는 분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이때 이제 책을 쓰실 때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무원으로 있어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나오시기 전에 오늘 이거 들고 나온다라고 미리 안 통화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얘기 안 했습니다. 어허. 예. 기대가 너무 기뻐하시겠는데요. 높아질까 봐 말씀 안 드렸고요. 끝난 다음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 두께 좀 보십시오. 두께가 500페이지, 읽기도 600페이지 전에 가까이. 아유,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게 지레 겁먹게 되는 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이분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삶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사가 쫙 펼쳐지니까 생각보다 술술술술 읽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생각나는데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못한 것은 또 하면 된다. 이런 문구가 너무 멋있죠. 네. 네.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도 딱 적용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못 웃기면 또 웃기면 되죠. 적용을 하더라고요. 뭐 오늘 출연 못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렇죠. 뭐. 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너무 두껍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훑어보고 그냥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네. 밤을 샜어요. 진짜요? 너무 재밌어요 생각보다. 맞아. 재미 술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비사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뒷이야기. 서울대 광장서적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회과학 서점인데 거기 창업자시고 네. 그리고 돌베개 출판사의 창업자시고 네. 내가 아는 여기가 그거라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서울곰탕도 창업자시고요. 음식점도 하셨어요. 창업 전문가시네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 그동안 나왔던 국회의원님들 보면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해찬 대표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봤던 걸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자, 오늘 김현 의원님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 빈자리에 이해찬 대표님도 함께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누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평민당 입당 동기입니다. 우리 이해찬 대표님과의 인연이 시작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36년 전이죠. 그때가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대선을 치렀는데 안타깝게도 김대중 대통령이 떨어지죠. 3등으로 떨어져서 정계를 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총선이 있었어요. 13대 총선인데 이분께서 본인은 정치를 은퇴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설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문동환 박사님, 박영숙 총재님 이런 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각계각층의 뭐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그다음에 문학운동 이런 분들을 쭉 모아서 98명이 입당을 할 때 학생 대표로 평민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님은 청년 운동을 하셨던 상황이고요. 네. 야, 근데 20대 초반에 정말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책에 나오는 민주화 운동,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보면서 의원님도 이 시간에 함께했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88년도에 같이 노동 삼총사 이래가지고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의원 세 분이서 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게 1988년도 13대 국회예요. 정주영 당시 이제 그 현대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쩔쩔 매던 그 광경을 기억을 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분야를 했던 거고 이해찬 대표는 5.18 광주 문제를 다뤘는데 그렇게 두 분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차세대 그 대선 후보로 먼저 올랐던 분이 이해찬 의원이세요. 근데 이분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당신은. 그러면서 노무현 의원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감정. 그러니까 소통하는 능력, 국민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매우 출중하고 본인은 날카롭고 분석적이어서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라고 애시당초 생각을 굳히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기에 헌신을 다했던 그런 거고 그래서 2002년도에 기적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많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중에 살짝 말씀하셨어요. 이해찬 대표님이 원래 그 언론에 비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좀 까칠하고 냉정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워낙 오래 보셨으니까 실제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책에 유시민 그 분이 썼는데 네. 그 공적인 사람이다. 20살 때 꿈조차 사적인 욕망과 거리가 멀었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이 모여 역사가 되었던 경위를 증언할 뿐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공적인 분이에요. 약간의 나이에 이제 정치인이 되셨고 그다음에 7선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어떻게 선거에서 떨어지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여기도 조금 틀렸어요.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 말은 조금 자존감이 무척 세시고요.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까칠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분이 좋은 게 좋으면 민원도 들어줘야 되죠. 청탁도 받아야 되죠. 근데 청탁을 물리치는 거를 좋은 소리로 청탁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해야 돼요. 이 책에서는 자랑을 안 하셨는데 어떤 장기가 있냐면은 수가 아주 밝으세요. 수예요. 숫자.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체 국가 예산에 대해서 숫자가 나오고 몇 퍼센트고 뭐 삭감되거나 증액되거나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외울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보면 그게 입력이 돼요. 우와. 도표가 입력이 돼요. 어떤 머리인지 알겠죠? 네. 부럽죠? 네, 저도 부럽긴 해요. 중학교 때 사진을 보면 정말 똘똘 그 자체로서의 모습인데 여기는 실진 않았어요. 사실은 아버님이 면장이셨어요. 당시에 이제 남북이 전쟁 전에 저기 45년도 해방되고 나서 면장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서 아, 이 사람은 일본에 좀 가담한 사람이다라는 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민들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해코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네네네. 어렸을 때 워낙 잘 먹고 성장해서 그래서 행운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사석에서 아버님 얘기 그다음에 할아버지께서 또 정치를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으시고 또 아버님도 사실은 1988년도에 출마를 하려고 등록을 했는데 아들이 나오니까 둘 다 출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포기하고 이제 아들이 나오게 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정치인 집안이고 그러네요. 그거를 이제 평생 공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생활을 하셨던 그런 이해찬 대표의 삶이 그대로 이렇게 녹여져 있는 네. 책이죠. 네. 이 책에 보면 그 아버님이 진짜 영향력이 커서 그러니까 계엄이 돼가지고 집에 와 있으니까 네. 아니 대학생이 데모도 안 하고 뭐 하냐고 이런 식의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지금처럼 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엄청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유신이 선포가 되니까 대학교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 가서 쉴 요량으로 갔는데 밥상에서 유신은 그냥 유신이 아니다. 이건 영구 집권을 가는 거니까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분이 고모님인가 그러셨는데 아이 그래도 밥이라도 좀 든든히 먹이고 며칠 쉬다가 올라가게 하지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장 올라가라고 그래서 당장 올라와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규합해서 시위를 주동하고 그래서 유신 독재 그러니까요. 타도 투쟁을 하시고 본인이 하신 말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죠. 우리 의원님 어릴 때 어떠셨어요? 어릴 때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예, 포목점.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옷감만 팔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골목, 그러니까 시장 골목에서 태어났고 제가 좀 늦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보고 어떤 얘기 하나 이렇게 듣고 왠지 말에 다 참견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애늙은이처럼. 애늙은이요. 네, 이렇게 그래. 귀여우신데. 그러고 이제 그 장사를 하니까 네. 장사를 배우게 되잖아요. 오. 그래서 저 사람은 물건을 사러 온 사람, 간을 보러 온 사람, 어머. 또 그냥 들러가는 사람, 내지는 내가 싸게 샀나 비싸게 샀나를 확인하러 오는 사람, 다양하잖아요. 네. 눈치가 엄청 빠르셨나 그 봐요. 눈치가 백단이다. 하하. 제가 관상을 봅니다, 저도 누구처럼. 네. 꼬맹이가 뭐 관상이 안 좋아. 누가 안 좀 펴. 막 이러고 그러셨을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가 강릉인데 네. 거기가 이제 분단이 딱 되면서 옛날에는 같은 곳이었잖아요. 위아래 윗집 아랫집이 같은 동네였는데 네. 이게 나누면서 북한 사람이 되고 남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것을 가슴 아파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현명하냐면 운동하지 말라는 소리를 해봐야 제가 할 말안 들을 건데 거 굳이 그걸 말려서 기운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다치지 마라. 예, 운동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 할머니가 가난한 평등이 좋다. 가난하지만 같이 사는 게 좋다.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약간 이해찬 대표의 어머님과 아버님과 네. 같은 그런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그게 늘 제가 힘들고 좀 이게 가는 길이 맞나 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가난한 평등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할머니 말씀, 외할머니 말씀이 늘 저를 이렇게 흔들릴 때 바로 세워주는 그런 교훈과 같은 말씀이에요. 네.
자,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쭉 듣다 보니까 여장부로 잘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독불장군처럼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들을 네, 고민하셨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게 시작한 정치 생활 계속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첫 여성 춘추관장입니다. 참여정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최연소 여성 춘추관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영예로우셨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당시에 반대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국회 방송도 기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남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이전의 정부에서는 이제 골프도 치고 접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야간에는 음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남성이 하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춘추관장이 됐을 때도 네. 사실은 남자가 해야 된다라는 게 많았고 나이가 좀 그때 제가 36인데 대통령께서 아니다 적임자다 해서 저를 임명을 하셨고 최장수, 최연소, 최초 여성으로 이제 춘추관장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생 책방의 뒷조사 담당이거든요. 아, 네.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니까 춘추 관장으로 계실 때 정말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얼마나 힘드셨냐면 이 흰머리가 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는데. 네, 39살부터 흰머리가 나서 그때부터 염색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사실은 대통령 탄핵 때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50일 동안. 그때 이해찬 대표님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경무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회학적 분석이 뛰어나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있을 때 2년 동안 그때 읽은 책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그때 이제 소양을 닦으신 건데 저는 그때 50일 동안 네.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서 저는 집안 내력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빨리 쉬었네. 아, 예. 흰머리가. 네. 춘추관장, 뭐 당 대변인 이렇게 언론을 상대하는 역할을 많이 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언론 관련 활동을 하는데 나만의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빠른 서비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말씀이나 뭐 보도자료나 성명서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두 번째는 밥을 잘 챙겨주는 게 또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네.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음식이 없을 때가 많아서 네. 그거 다 한국에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청와대 안에서는 왜 그걸 계속 하느냐 반대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끊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고집을 했어요. 저랑 이제 기사 때문에 많이 언쟁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고 왜 기사를 이렇게밖에 안 해주냐, 왜 왜곡하냐, 뭐 이러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언론 중재위 뭐 이렇게 해서 하라, 소송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소송보다는 현장에서 이렇게 바꾸고 조종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그 뒤에도 쭉 이어진 거고 김밥 싸가지고 기자실에 막 50줄 쌓아서 이렇게 도시락에 주면 배달하는 김밥과 제가 싸온 김밥의 맛에 차이가 나잖아요. 직접 싸셨다고요? 네, 그럼요. 저희 엄마가 워낙 손이 커셔가지고 예. 음식도 엄청 많이 해가 동네 사람들 막 나눠주고. 손이 크시군요. 그러니까 옛말이 맞아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이렇게 뭔가 넉넉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베푸시니까 또 잘 상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들이면 흰머리 날까 봐 빨리 쉬어가는 휴게 네. 시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인이 안 됐다면 꼭 하고 싶었던 다른 일이 있다? 하나, 둘, 셋. 오직 네. 정치. 네. 길을 정해서 한우물을 판다. 10년 해야지 성과가 나온다. 네. 그거는 이제 부모님한테 배운 네네네. 저의 그 교훈, 가훈.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정치를 시작하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후회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와, 대적같이 시대요. 오로지 정치. 흔들리지 않는. 오직 정치. 네, 오직 네. 정치. 예, 뭐 자나깨나 정치. 네.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분명히 욕도 하잖아요. 아,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는 후회되지 않아요? 욕을 먹지만 그래도 칭찬도 받으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네네. 이번에 저희 가방이가 5월 30일 날 국회가 개원되고 25번 전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는 내가 왜 하려고 했는지를 먼저
또 생각을 합니다. 힘든 건 맞는데 네. 그럼 내가 왜 하려고 했지? 그 생각을 하면 힘든 거를 이렇게 엎을 수 있어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만의 푸는 방법이 따로 있다? 하나, 둘, 셋. 오? 그래요? 네, 어떤 방법인지 뭘로 푸세요? 궁금해요. 목욕탕. 목욕탕 배우는 가서 이제 사우나. 퇴신하시고. 네, 네, 오. 네. 만 원의 행복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 그 맛을 알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사실은 더 자주 가고 싶은데 네. 바쁘시니까 네, 또.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네. 주말에 안 가면 일주일 그 다음 일주일이 너무 막 이렇게 네. 찌뿌둥한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목욕탕 가면 다들 알아보시지 않으세요? 말도 걸고 하실 뭐 것 그러셔도 네. 네, 똑같은 그냥 예전에는 혹시 알아보면 창피해서 뭐 이런데 요즘에는 등 대세요. 밀어드릴게. 어머니. 그건 안 해요. 요즘에 그런 거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접촉은 아, 그때 이제 그렇구나. 네네. 그 문화가 네. 이 쇄신 문화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서로 밀어주고. 동네에서 밀어주고 하는데 네. 이제 밀어주시 쇄신하시는 네, 분한테 네, 네. 전문인한테 맡기죠. 네, 제 몸을. 그래서 알아보고 여기 오셨어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네. 그냥 모른 척 모른 해주세요. 척 네. 그렇군요. 네네. 아니 목욕탕에서 막 민원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럼 못 쉬잖아요. 아니 모른 척 해주세요. 네. 또 센스가 본인들도 피곤해서 오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민도가 높아져서. 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 국회도 있거든요. 네. 전용 체력 네. 단련실이 거기 가면 이제 여야 여성 의원들끼리 이제 거기서 싸우면은 또. 아니 거기서는 안 싸우죠. 아, 다행이네요. 하기 애매하죠. 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의 솔직한 OX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김현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나의 지역구 안산입니다. 19대 때는 비례대표로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고향이 강릉이라고 하셔서 강릉에서 나오시려나 했는데 안산을 지역구로 하셨다면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2년도 국회의원 되고 대선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큰 사건이 우리 전 국민이 이제 목도하는 가운데 세월호라는 큰 배가 맞아요. 이제 침몰하는 걸 목격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상임위가 행안인데 그때도 그거 운명처럼 세월호 문제를 제일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세월호 안산 지역과 이렇게 인연이 닿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지역구 도전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안산이 남다르고 각별하고 근데 이제 그 이슈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과 같은 이슈이고 어떤 이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등의 이슈이기도 한데 저는 그거와 무관하게 그냥 가족들이 평안해질 때까지 안산에서 함께 이렇게 생존하는 곳이 제 지역구 안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란색 티셔츠 입고 나오신 아 어떻게 거예요? 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유가 있구나. 리본은 네.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 배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네. 때문에 네. 생명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매일같이 사실 안 달고 다녔어요 예전에는.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배지를 달지 않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소중하게 간직하라 이 의미를 네네. 무겁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안산을 지역구로 두셨기 때문에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거 계획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임기 중에 요것만큼은 내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안산선이 사실 올해 개통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시흥, 구로, 여의도 이렇게 오는 구간이 이렇게 잘 안 돼서 그래서 2026년 12월에 개통이 되는 걸 이제 목표로 해서 노력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안산에는 대학교가 5개가 있어요. 한양대 에리카, 그다음에 신안산대, 안산대, 서울예대, 그다음에 한호전이라고 호텔 전문 대학이 있는데요. 한강 교수가 서울예대 교수로 11년을 재직했어요. 서울예대. 되게 이제 예술 방면의 그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고요. 한양대는 이제 공대 분야의 IT, AI, 컴퓨터, 그다음에 로버트. 그래서 이제 그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하는데 대학하고 지역하고 그다음에 산업
기업을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해서 안산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이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두 번째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생명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랜드마크를 만드는 게 지금 안산의 과제예요. 오늘 왜 운동화를 신고 나오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맨날 뛰어다니면서 네. 할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구두를 신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오늘 가져오신 인생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네. 걸까요? 마치며에 좌절은 없다. 또 하면 된다. 아까 우리 네, 네, 예, 네. 권진영 네. 개그우먼께서도 네. 말씀하셨고 대선은 졌지만 희망은 남아 있다. 네. 졌다. 그러면 이길 때까지 하면 되지 뭐. 그게 3월 9일 대선 진 다음 날 3월 10일 점심 때 이해찬 대표님이 저희 후배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성을 좀 더 기울여서 정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해찬 회고록보다 더 좋아하는 책이 한 권이 있긴 해요. 네. 김대중 자서전이 그 책이 2권이거든요. 네. 아마 그 책을 선택하면 저를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정말 인생책방에서 다행이네. 다룬 적이 있어요. 있어서 네, 제가 네, 네. 회고록은 다루지 네. 않아서 이 책을 선택했고 네. 또 한 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뤘더라고. 이재정 의원이 2022년도인가 새 여자를 다뤘는데 그 새 여자가 사실은 저희 강릉여고 선배 조선희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도 정말 권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네. 이 책은 누구도 추천을 안 해서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오늘 계기로 좀 많이 팔릴 걸. 아, 좀 선전 좀 많이 해주세요. 잘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책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두께가. 그래서 두께만 비용도. 그렇지 책은 술술 잘 책은 근데 싸요, 생각보다. 23,000원밖에 안 하니까. 전자북도 있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가지고 도서 구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다른 책들이 안 팔린대요. 그래도 좋아요. 근데 이 책은 꼭 사주세요. 네, 아, 오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두 가지가 생각나요, 의원님. 그냥 의원님은 무서우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정확하시고 왠지 주판기 타고 다니실 것 같아요. 하면서 김밥을 막 이렇게 전해주실 것 같고 네.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이렇게 배불리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는 그런 네, 의원님이 되시길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산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근데 전 이 책에서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네.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요. 막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교련을 할 때 교련할 때 이제 가짜 총, 나무로 만든 총을 들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부러뜨리면서 교련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해찬 대표님이 네. 아, 그건 와전된 거고 내가 짚고 일어섰는데 부러진 거다. 팩트체크 정확하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보통 회고록이 감상이나 과장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정말 때로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오히려 축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회고록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현대 정치사 네, 맞아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현대 정치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책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인생책방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되게 좋은 코너예요. 네. 책이 그 종이가 없어지는 세상이 곧 올 거다라는 얘기를 20년 전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종이가 없어지는 세상은 없다. 그리고 이 종이 냄새, 그다음에 글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 코, 입, 귀가 다 있어야지 이 책을 읽잖아요. 그리고 많이 읽으면 대한민국의 이 한글이 정말 우수하거든요. 그 한글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똑똑해지고 또 더 똑똑해지면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 우리 후손들이 또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 책방 많이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네.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서 친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그 전 세계를 네. 운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네. 인생 책방 응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여기 빈자리에 이해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해찬 의원님께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네. 50년 동안 학생운동, 청년운동,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헌신해왔고 노력해 오신 점을 후배들은 진짜 이해찬 대표를 귀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좀 건강 챙기시고요.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이 세종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이해찬 대표랑 입당 동기 김현 남부럽지 않은 정치인 되겠다 약속드립니다. 이해찬 대표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하면서 가방에 먹을 걸 싸 들고 다니고 청와대 출근하면서 김밥을 싸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그런 소통을 위한 노력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국민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